누구에게 뭘 확신시켜? 필요성을. 뭔 필요성? 고용해야 돼요. 안전 요원을 for library 도서관에. And half of council member 그리고 시의회 구성원의 절반이 the people you wish to convince 네가 설득할 확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절반이 remember 기억하고 있어. 그들의 8학년 때 그래머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warning 경고해줬어. 뭐라고? splitting infinitive 야 분리부정사 안 돼 라고 경고를 했던 걸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럼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뭐 찾기로 했었죠? 위에서 wording, punctuation 이런 거 찾기로 했죠. 그쵸? 그 밑에서 어떤 말하고 같은 거예요? 분리부정사랑 같은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그쵸? 맞아요? 네. splitting infinitive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게 워딩에 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지금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자, how will they respond when you tell them?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when 뭐 할 때, 네가 그들에게 말을 할 때, in your introduction 도입 부분에서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서관 사서들은 are compelled 강요받습니다. to 하도록 여기 이제 분리부정사예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사 이렇게 부사를 쓰면 안 된다가 분리부정사거든요. 근데 요즘은 받아들여진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말한 거야. 시의회 의원한테 항상 동반 수반해야 된다. 수반할 것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visitor to the rare book 이쪽으로. 요것도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요게 분리부정사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중요한 건 이 말을 들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네들은 뭐 8학년 때 장문 선생님이 분리부정사 안 돼! 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시의회 의원들이. 자, how much of their attention 그들의 여기서 그들은 그 시의회 의원들이죠. 그들의 주의력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have you suddenly lost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당신이 have lost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당신이 잃게 만들었냐 이거야. 네가 한 이 분리부정사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의회 저 새끼 왜 분리부정사 썼지 하게 만든 거예요. 왜 8학년 때 장문 선생님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Because of their automatic recollection. 왜냐하면은 그들의 자동적인 회상이죠. 뭐 what is now a number. 지금은 규칙이 아닌 것이죠. 지금은 규칙이 아닌 것을 기억을 해낸 거예요. 지금은 규칙이 아닌 게 뭐예요? 분리부정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네가 그들 주의력에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놓치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 귀에는 분리부정사가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정보는 분리부정사를 선택한 거죠. 분리부정사를 선택한 것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이걸 고르는 거라고. 자, 어떤 특징과 어떤 속성을 가졌어요? 그들의 주의력을 흩어놨네요. 맞아요? 그 다음 계속 갑시다. It is possible. 가능하대. 달리 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Write correctly and still 올바르게 글을 쓰는 거야. Still offend. 올바르게 글을 쓰고 and still offend. 여전히 offend. 불편하게 하는 거죠. 당신 독자의 개념 of your language competence. 너의 언어 능력에 대한 당신 독자들의 생각을 침범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했나요? 그러니까 네가 분리부정사를 쓰는 바람에 그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침범받게 된 거예요. 요런 결과, 요런 특징이 생긴 거고 요런 특징이 생긴 거네요. 요 말을 바꿔서 표현했을 거라고요. 이제. 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요?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상대의 주의력을 흐트려놨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언어 능력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을 기분 나쁘게 한 거죠. 쟤 뭐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Reveal your hidden intention. 이 언어 선택이 자신의 의도를 하고 관계가 있었던 말이었나요? 의도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의도를 드러내진 않았죠. 내가 분리부정사를 썼을 때 뭐 의도를 가지고 분리부정사를 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분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영향 특징이 뭐였냐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주의력을 흐트러 놓은 거죠. 맞죠? 2번 distort 무슨 뜻이죠? 흡수. 왜곡하다 이런 뜻이죠. 흡수하는. 흡수하다요? 흡수하다 observe라는 거 좀 쓰는데 네. 순간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비슷하게 안 생겼는데 왜 이게 헷갈렸어?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observed라는 단어만 있어요. 이거는 흡수하다라는 뜻이고요. 흡수하다라는 뜻도 많이 쓰는데 이 단어는 보통 수동형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be observed 어디에 흡수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봐봐요. 내가 거기에 푹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몰두한이라는 의미로서 preoccupied 이 정도하고 동의어가 돼요. 얘는 형용사로서 뭐라 그래야 돼? 한국말로 얼탱이 없는 여러분 애들 표현으로 갑자기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죠. 터무니없는 이 정도 뜻이에요. 얼탱이 없는 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왜곡시키는 겁니다. 뭐를? 그 문장의 의미를 왜곡, 다른 말로 바꿔버렸나요? 아니요. 글쎄요. 자, prejudice 무슨 말이죠? 편견. 이게 동사로 쓰였잖아. 뭐야? 편견을 갖게 하는 거겠지. 당신 청중들을 당신에게 부정적으로, 당신에게 반대 방향으로, 당신에게 부정적으로, 당신의 청중을 당신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편견을 갖게 한대요. 이건 어때요? 이것도 이상해? 여기서 뭐라 그랬죠? 주의력을 잃게 만들었고 당신의 언어 능력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을 기분 나쁘게 했다며요. 생각했던 독자가 너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을 부정적으로 바꾼 거네요. 독자가 너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바꾼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오답률 2등자 시험지였습니다. 쉽진 않았죠. 이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네? 같은 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이걸 시험장에서 찾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연습하시라고. 뭐를 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당연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다음번에 이제 내가 오늘 모의고사를 나눠드릴 텐데 오늘 모의고사를 드렸을 때 잠깐만 내가 이제 제일 위에다가 이제 그럼 나 이제 빈칸 문제를 2주 연속 배웠으니까 나 최소한 여기다 찾아 쓰기를 좀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잠깐만 요거 명사 속성 구하는 문제니까 내가 이 명사를 찾으려고 시도를 해봤어. 근데 답은 못 구했어. 상관없다 이거예요. 답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으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되셨죠? 오히려 33번, 34번은 뭐 그렇게까지 정답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번에 2분만 한번 봅시다. 그럼 요거는 한번 의미를 해석을 해볼래요, 여러분? 요거 지금 제가 약간 2분이 어떻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요 느낌의 말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엔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왔네? 이거 어떻게 소리만 나와도 아냐 너는? 야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 자 물어봅시다.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얻어낼 수 있는 힌트를 다 얻어내시는데 최악의 경우는 좋은 말이겠다 나쁜 말이겠다 정도도 얻어낼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야겠다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야겠다. 그럼 해석 한번 해봅시다.
when 그러면 뭐뭐 할 때죠. even when은 뭐뭐 할 때조차도 이 정도 말이야. 한다. We do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합니다. as apparently as입니다. 분명하게도 간단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as를 뭐라고 그러죠? 비교. 비교를 왜 하죠? 뭐 하려고?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비교를 왜 하죠? 비교를 통해서 얘를 강조할 뒤에 거만큼 뭐뭐 합니다라는 얘기는 얘가 강조가 되는 거야. 그럼 뒤에는 심하게 간단한 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 거 그러니까 as는 등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뒤에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해석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as 뒤쪽 두 번째 as 뒤쪽은 해석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냐면 picking up a screwdriver 드라이버를 집어드는 것과 같이 정말로 간단하고 단순한 어떤 일을 할 때예요. 그럼 봐봐. 이게 없다고 일단 생각해보자. 그럼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일을 할 때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 참고로 when에다가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위에다가 when, as, if 다 적어보세요. when, as, if 이렇게 적어놓고 원인이라고 쓰세요. 원인. 아까 제가 부사절 접속사 하면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인과관계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원인 쪽에다 빈칸 만들어 놓고 결과를 주고 결과를 통해서 원인이 뭔지 생각해봐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결과를 빈칸 주고서 여기를 준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선생님 왜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얘가 왜 원인이 되나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요 화가 날 때 먹어요. 그럼 먹다라는 동작을 화가 날 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난 뭐예요? 먹겠죠. 화가 나는 행동이 발생을 하니까 먹는 행동이 생겨나네요. 인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해요? 아니 화가 났어. 그럼 난 무슨 동작을 하고 있어? 먹어요. 먹잖아. 그럼 먹는 동작 왜 생겨난 거야? 먹어요. 화나. 계속 먹어요? 먹는 동작이 왜 생겨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기 때문에 먹은 거네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고 여기 빈칸이 뚫리잖아. 그럼 여기가 원인이니까 이걸로 생길 수 있는 결과가 뭔지 생각해봐야 됐지. 근데 여기에 뭐 들어갔어? 심플. 이거 집어드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단순한 행위를 할 때조차도 그랬어요. 이 뒤에는 뭐 들어가야 돼? 뭔가 단순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 맞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응. 여기 뭐 그래? 단순한 행위를 할 때 생기는 결과 그럼 밑에서 뭐 찾을까요 우리? 단순한 행위, 스크류 드라이버 뭐 이런 단어 찾으면 될 거예요. 요건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까지는 안 할게요. 집에 가서 꼭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행위가 뭐가 있을까? 주의 얘기는 언제 하지? 주의 얘기를 해야 주의도 강의를 들을 거 아니야. 자기 이름 나올 때까지. 자기 이름 나올 때까지 들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37, 8, 9쪽을 많이 틀리셔서 그러니까 35번을 틀렸는데 예서가 30번 때 문제에서 예서야 31번부터 40번까지 문제 10문제 중에서 그나마 쉬운 문제가 35번하고 40번이에요. 그나마 쉬운 게. 그러니까 그 30번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도 전 개인적으로 35번하고 40번을 먼저 푸셨으면 좋겠어요. 31, 2, 3, 4, 6, 7, 8번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35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보면요. 여기 흐름이라는 말 있잖아요. 흐름. 봐봐. 다음 글에 문제를 잘 읽어 항상.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고르래. 그럼 이 문제는 뭐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흐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면서 이 글의 흐름은 뭘까를 생각하면서 풀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항상. 여기도 뭐래요?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이랬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죠. 그럼 이걸 또 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야? 흐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흐름을 신경 안 써요. 그럼 또 어디서 무슨 말을 많이 들었냐면 뭐 어디 대명사 나오면 대명사에 주의하래. 동그라미까지는 쳐요. 지시사, 대명사 뭐 이런 거 나오면 동그라미 치래. 그게 단서야 얘들아. 오케이 단서. 적용을 못하는데요? 그게 무슨 단서예요 그러면? 그쵸? 흐름을 찾아야 돼요. 그럼 흐름을 찾으니까 어려운 문제로 좀 찾읍시다. 자 38번 볼게요. 오답률 3등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흐름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놀랍게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흐름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는 집에 가서 책을 한 번도 펴보지 않았다.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주희야 책 펴봤니? 주희야 여러분들 인강 많이 들으시죠? 인강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인강이 됐든 형광이 됐든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듣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앉아있는 아이들의 수준에 못 맞추고 있다든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학원에서 오늘 같은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나가서 4시간 공부하고 간단 말입니다. 4시간 공부하고 가면 집에 가서 보통 뭐예요? 엄마 왔어? 뭐예요? 피곤해. 핸드폰. 100이죠. 100%. 그죠? 엄마 야 너 뭐 공부 안 하니? 나 공부하고 왔잖아. 내 기계야? 여러분들 4시간을 그러니까 인강이 됐던 학원 가서 수업을 들으셨던 4시간을 공부를 뭐 인강을 보셨다 했잖아요. 4시간 동안 잘 짜여진 쇼를 보신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이거를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난 다 준비를 해갖고 들어와요. 인터넷 인강 강사 당연하고요. 예전에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어디에서 무슨 농담을 하지까지 다 써서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농담을 했는데 애들이 안 웃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기껏 막 열심히 이 타임에 요거 써야지 막 저갖고 오거든요. 그때는 많이 먹혔어요. 빵빵 1시간 내내 빵빵 터뜨리다가 뭐 옆반 애들이 와서 물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막 물어보고 그래서. 요즘은 안 먹혀요. 세대 차이가 좀 생겼나 봐요 이제.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잘 준비를 안 해요. 농담을. 왜냐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안 하고 싶잖아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보시기만 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4시간을 만약에 뭐 인강을 1시간을 갔잖아요. 그 1시간 본 것만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거나 보셔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그 앞에 1시간 인강 본 거랑 1시간 복습한 거랑 합쳐서 2시간이 이제 공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1시간 강의 들었어요. 그냥 쇼 본 거예요. 그냥 유튜브 영상 보신 거예요. 그래 맞네. 나 저거 알아. 알아. 가장 큰 문제죠. 안다고 생각하는 거. 안다고 생각하는 게 왜 문제예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알려고 안 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자꾸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특히 여학생들한테는 저는 무슨 얘기도 하냐면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자신의 이게 드러나는 거를 좀 꺼려해요. 상대적으로. 심지어 내가 재수학원에 있으면서 내 밑에서 그러니까 사수죠. 사수를 한 애가 있었어요. 해마다 내 반이었어. 근데 첫 해 내가 맡았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 떨어졌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반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내가 3년 내고 있었어요. 그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걔랑 많이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첫 해는 선생님 질문이 뭔데? 이거 알겠어? 네. 그래. 진짜 아는 줄 알았어요. 다음에 다시 와. 3수생으로 왔어.
설명하고 있어. 야 이거 저거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알잖아. 얘가 뭘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를. 저번에 설명한 걸 또 들고 온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랬어 내가? 아 그거 이거라 그랬잖아. 아 맞다. 진짜 알겠어? 아예 사수하러 왔어요. 또 똑같은 걸 또 물어봐요. 야 인지 알겠더라. 그때 알았어요. 여학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지. 뭘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건 꼭 여학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설명 예 가요. 심지어 내 뒤에도 영어 선생이거든요. 어떤 애가 뭘 물어봤어. 내가 뒤에 들릴 거 아니야. 내가 듣고 싶어 듣는 건 아니니까. 들려요. 이걸 물어볼 정도면 영어를 진짜 못하는 애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대답을 해줬어요. 이거잖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야.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 선생님 솔직히 이걸 물어볼 정도면 영어를 되게 못하는 건데 그렇죠? 선생님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쟤는 어떻게 알아듣죠? 그러니까 내가 상식으로 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못 알아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못 알아들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했더니 감사하다고 가요. 애들은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믿어요 애들을. 애들이 뭘 안다 그러면 잘 안 믿어요. 자꾸 확인해요. 자, 흐름을 파악해서 푸는 문제는요. 근데 흐름 얘기를 우리가 저번 시간 말미에 했었어. 뭐 하면서? 주제 찾으면서. 주제 문제 풀면서 흐름을 어떻게 찾았는지 기억하나요? 혹시 2개만 기억하라 그랬는데? 동그라미 잘. 그래요. 동그라미를 치라고도 했고요. 그 동그라미를 어디다 치라고 했죠? 소재에다가 치라고 했어요. 주제를 묻는 문제인데 주제가 바로 보이면 답을 고르면 되죠. 동그라미를 치고 있어요. 그냥 바로 답을 고르면 되죠. 소재에다 치라고 했어요. 소재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소재는 어떻게 찾는다? 명사. 보통은 명사가 많다 그랬고 그 명사는 주로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소재가 될 만한 거에다가 동그라미 또는 밑줄을 치고요. 그 소재에 뭐를 찾으라고요? 비슷한 걸 찾아요? 방향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해볼까요? Clarity is often a difficult thing. 그래서 얘가 명사고 얘가 명사네요. 뭘 소재로 삼으실래요? 그 정도는 아니야. 저 무서워요 선생님. 뭘 소재로 삼을래요? Clarity 동그라미 칠까요? 무슨 뜻?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제 좀 답답하기는 해요. Clarity 뭐죠? 어떤가요? 괜찮아 얘기해. 뭐 우리가 무식한 게 하루 이틀 미안하다. 뭐라고? 예사야? 자선이요? 그건 charity. charity 빨리 저거 외워. 클래러티. 아이고 세상에 외우면 됩니다. charity가 얘가 자선이고 charitable 그러면 자선의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얘는 clarity입니다. 뭐예요? 초성 힌트 한번 주세요. 네? 초성인데요? 뭐 여러 가지로 뭐 한국말로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어서 꼭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가 맞출 수 미음, 리을, 명료함, 분명함 이런 뜻이에요. 안타깝지만 내가 이 뜻을 몰랐다 칩시다. 그럼 읽어가면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이거는요 좀 어려운 거래요. 누가 뭐 하기에? 리더가 지도자가 얻기에 어려운 거래요. 이거 어려운 거구나. 이거에 관한 이야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방향 찾을 거예요. Concerns of the present. 현재에 대한 관심이, 걱정이 tend to seem 처럼 보인데 더 큰 것처럼 보인대. 뭐보다? potentially greater concern that lie farther away.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근심 걱정보다도 더 큰 걱정보다 더 커 보인대요.
무슨 말이에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 야, 잠깐만. 아니 이 문장의 뜻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야, 봐봐. 이거를 내가 한국말로 하나하나 해석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해석 시험을 보는 거야? 독해 시험을 보는 거야? 독해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걸 빠르게 니들이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빠르게 바꿔서 생각해야 돼. 하나하나 1대1 변환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현재에 대한 걱정이 더 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걱정,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쉽게 말하면 미래일 거 아니야. 그냥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도 더 커 보여. 지금 걱정이 며칠 뒤에 있을 걱정보다 더 커 보이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가 두 번째 문장이에요. 얘가 첫 번째 문장이고.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은 관련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클래러티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없죠? 근데 여기 있을 거라고요. 뭐가? 얘가 더 커 보이는 게 이거랑 같은 말일 거라고요. 어차피 이거 맨날 우리가 영어 선생님들한테 듣는 얘기야. 뭐 하나의 지문에는 하나의 이야기만 담고 있대. 그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얘하고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하면서 글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클래러티가 이게 명료함이라는 뜻이 분명한 명료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잠깐만, 멀리 떨어져 있는 걱정보다 지금의 걱정이 더 커 보이는 이유는 뭐야? 얘는 걱정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뭐 졸라 크네 이렇게 되지만 저 멀리 있는 건 뭐야?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은 얘 금방 연결이 또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휘력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클래러티가 이건가 보다. 그지? 자, 흐름 잡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클래러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한 것 뿐이지? 이게 더 어렵대잖아요. 얘가 더 커 보이고 얘는 잘 안 보이는 거니까 얘가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 얘는 분명하지 않은 게 될 거고 얘는 분명한 게 될 거니까. 얘는 잘 안 보여요. 원래 클래러티라는 건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래요. 그래, 오케이. 그럼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래러티가 뭐 어떤데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문제는 1번 문장까지는 읽으면서 흐름을 찾으셔야 돼요. 보통은 1번 정도까지. Some decision, 자, 몇몇 결정들인데 by their nature는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야. 원래 이런 뜻이야. 본질상, 원래 이런 뜻입니다. present great complexity, 그래서 엄청난 복잡성이라는 것을 제공한대요.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복잡성이라는 건 뭐겠어요? 반대말이겠죠. 그렇죠? 그러겠지? 그것의 많은 변수들이 must come together, 함께 모아져야 된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지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 질문. 여기서 지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의 성공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지도자의 성공, 돈을 많이 버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럼요. 그렇죠. 얘를 달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이걸 하나의 문장에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뭘 달성하는 거야? 클래러티를 달성하는 걸 얘기하는 걸 거라고요. 그쵸? 그럼 1번 뭐래요? 자, 어떤 결정들은요, 본질상, 말 바꿉시다. 복잡성을 제공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명료함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게 가는 게 훨씬 편하지 않아? 그래야 명료함으로 쭉 글이 이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잠깐만, 어려워요. 또 똑같은 얘기네? 젠장. 그럼 여기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밖에 한 게 없어? 명료함이라는 것은 뭐가 어렵다? 얻기, 달성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요 정도 진행했으면 나머지도 다 그 방향이 아닐까라고 일단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경계하면서 가요. Alternative에다가 형광
이 단어를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 캠브리지 잉글리시 딕셔너리라는 영국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출판한 사전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used to suggest another possibility라고 나와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연결사들이 힌트가 된다고 동그라미 치라고 배웠단 말이야. 배웠죠? 그럼 그 연결사가 어떻게 힌트가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연결사만 나오면 동그라미는 쳤는데 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르고 쳐다만 보고 있다고 답이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used to, 사용되어진대요. alternative이라는 단어는 제안하는 데 사용되는데 뭐를요? another possibility, 즉 또 다른 가능성을 말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뭘 것 같아요? 또 다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말이 돼요? 이게 두 번째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another라는 걸 쓰는 순간 앞에 이미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가능성을 제안하려고 할 때, 말하려고 할 때 쓰는 게 alternative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그 얘기한 얘기죠. 우리 also라는 단어를 보면 무슨 생각하라고 했어요? 얘가 첨가니까 첨가 그러면 어떻게 단서로 활용할 거예요? 첨가 어떻게 단서로 활용해요? 첨가라고 외우는 게 맞아요. 첨가가 맞는데 첨가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첨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저는 뭐라고 외우냐면 나열이라고 외우라고 그래요. 나열이라고 외우라고 그래요. 나열이란 게 뭐니? 하나 더 쓴다는 얘기죠. 얘도 나열의 단서예요, 사실은. another라는 말은 앞에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 게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나열이 된 거예요. 뭐가요? 요 뒤에 나오는 말하고 요 앞에 나오는 말하고 서로 대등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급의 이야기. 그러니까 얘들아, 나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 정관수는요 뭐 예를 들어서 멋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뒤에 뭐라 써야 돼? 정관수가 멋있는 이유를 달아줘야 될 거 아니야. 정관수는 미남입니다 그랬어. 첫 번째 뭐야? 빨리 얘기해. 정관수는 미남이래요. 첫 번째 뭐라고 할까요? 눈 봐요. 어우, 야, 푹 빠질 것 같아요. 싸우자. 그 다음 뭐라고? 또 다른 것으로는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뭐 내용이 나와? 얘기해 빨리. 영어를 잘한다. 미남이라고요.